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8권. 신라는 왜 불교를 받아들였을까? 화랑은 어떻게 신라의 인재가 되었을까?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힌 진흥왕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576년 마침내 눈을 감게 된 진흥왕은 마지막까지 신라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삼국 통일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제는 힘들 것 같구나. 화랑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라. 그래서 내가 못다 이룬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게 하라. 진흥왕은 힘겹게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흥왕의 유언대로 신라는 어린 화랑들의 훈련에 더욱더 힘을 쏟았습니다. 화랑,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란 이름처럼 화랑은 모두 진골귀족 출신으로 신분이 높고 용모가 단정하며 품행이 바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너희는 항상 신라의 화랑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나라를 위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우리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조금도 수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화랑은 깊은 산과 계곡을 돌아다니며 무예를 닦는 데 힘썼습니다. 하루에 100여 발의 화살을 쏘고 수천 번 칼을 휘둘렀습니다. 얍! 헛! 자! 힛! 화랑은 무예뿐만 아니라 정신수련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 정신을 가다듬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승려 원광법사가 지은 세속옥에는 화랑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르침이었습니다. 첫째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일이요. 둘째는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요. 셋째는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이요. 넷째는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친구를 사귀되 믿음으로 사귀는 것이다. 화랑은 이 5가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수련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렇게 화랑은 신라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 632년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자 신라의 귀족들은 다시 왕에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왕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왕이라니! 여인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아갈 수가 있겠소?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소? 여하튼 나는 여인의 명을 따를 순 없어!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42년 백제가 진흥왕 때 빼앗긴 자신들의 땅을 되찾겠다며 대야성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폐하, 백제에게 대야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선덕여왕의 창백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휴,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잠재우며 흔들리는 왕권을 바로잡기도 힘이 드는데 백제까지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신라의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히신 선대의 왕들을 내가 무슨 낯으로 대할지 걱정이로다. 선덕여왕은 신라를 추스를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를 급히 불렀습니다. 백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금 바로 고구려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여라.
김춘추는 급히 고구려로 갔지만 동맹을 맺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선덕여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선덕여왕은 화랑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화랑들이 열심히 무예를 익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삼국 통일을 위해 저리도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데 나는 진흥왕께서 넓히신 영토마저 빼앗기고 있으니 큰일이로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때 등 뒤에서 승려 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나라에 있을 때에 보살님과 부처님이 저에게 신라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있긴 하옵니다만. 오, 어서 말을 해보십시오. 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였습니다. 송구하오나 지금 폐하께서는 덕은 있으나 나라를 다스릴 위엄은 모자람이 있다고 하옵니다. 위엄이 모자라니 귀족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주변 나라에서 침략을 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폐하의 위엄을 세우려면 황룡사에 9층 목탑부터 세우라고 하셨사옵니다. 그리하면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잠잠해지고 주변의 9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덕여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인이라 위엄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남은 선덕여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탑을 세우면 되는 것일까? 폐하, 여기 계셨사옵니까? 김춘추와 화랑 김유신이 찾아왔습니다. 오, 춘추공과 유신랑이구려. 무슨 일이 있어? 아니옵니다. 그저 폐하께서 홀로 밖에 계신다 하여 찾아뵈었사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자장이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지으라 하여 고민을 하던 중입니다. 두 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선덕여왕이 묻자 김춘추가 답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사옵니다. 그 옛날 법흥왕께서도 불교를 받아들일 때에 어려움이 많으셨으나 흥륜사라는 절을 지으며 극복하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김유신도 거들었습니다. 예, 또한 진흥왕께서도 왕권이 강함을 온 나라에 보이기 위하여 황룡사를 지으셨사옵니다. 건축물을 지어서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왕권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자 선덕여왕은 비로소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군요.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을 세워야겠습니다. 다음 날 선덕여왕은 바로 9층 목탑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골 귀족들은 선덕여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갑자기 9층 목탑을 세우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하지만 선덕여왕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신라를 위해 하신 말씀이옵니다. 제가 그동안 신라가 불교의 나라인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여왕의 말이 끝나자 상대 등이 말하였습니다. 송구하오나 폐하, 신라는 아직 9층 목탑을 세울 만큼 건축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섣불리 공사를 시작하였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나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도 있사옵니다. 기술이 모자란다는 말에 선덕여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물 공사를 담당하는 예작부령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백제의 기술자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선덕여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백제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예, 아비지란 사람이 있사온데 건축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 하옵니다. 다만 지금 백제와 우리 신라가 전쟁 중이라 그 사람이 이리로 올지 모르겠사옵니다. 무조건 오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백제로 사자를 보내십시오. 아비지란 자에게 금은보화를 줘서라도 꼭 데리고 와야 합니다. 신라의 사자는 바로 백제로 건너가 아비지를 설득하여 신라로 데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80m 높이의 황룡사 9층 목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웅장한 9층 목탑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서라벌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9층 목탑이 완성된 이후 거짓말처럼 나라가 안정되고 있어. 잠시 휘청거렸지만 삼국 통일도 이제 그리 멀지만은 않아.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8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